오늘은 조정장이 올 수 있다는 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주로 공부를 하게 내용들은 TGA 장고와 롱감마 포지션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우선 최근에 올려드린 멤버십 영상들을 바라보시게 될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원전주를 많이 매수를 했었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수익률들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을 기점으로 꽤 익절을 하고 있는 포지션인데 왜 제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예상보다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들이 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조건 하에서 최근 영상에서 주식과 채권, 환율의 투자 전략들을 올렸었고 제가 바라보는 주식의 목표 가격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목표 가격이 6,200포인트입니다. 지금 가격이 6,100포인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폭들은 대략적으로 2% 정도가 남아있지만 개인적으로는 6,2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가격보다는 조금 더 많이 고평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해도 된다라는 조건 하에서 이번에 주식을 매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최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으로는 8월 달부터는 다시 한번 더 주식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들이 꽤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식들을 대량으로 팔지는 않고 일부 주식들만 매도를 하고 계속해서 롱 포지션을 유지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7월 달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주장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주장들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조정론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7월 달에는 유동성이 감소한다는 이슈입니다. 여기에서 핵심 주장으로는 TGA 잔고가 있고 또한 보조 지표로는 롱감마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달의 데이터에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관점들이 있고 7월달 경제 데이터들이 지금 다 잘 나올 거라는 관점들을 지금 매크로 지표들이 반영을 하고 있다는 점들도 지금 중요한 변수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7월달 경제 데이터 중에서 약간이나마 나쁘게 나오는 지표들이 나온다면 매크로 지표가 안 좋은 관점에서 유동성까지 축소가 되는 흐름들이 보인다면 원래는 한 2%가 하락해야 될 게 5%까지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손익비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된 내용인 7월달 유동성 감소 이슈에 대해서부터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 감소 주장의 핵심 주장 중에 하나가 바로 TGA 잔고를 보충해야 된다는 이슈에서 시작이 됩니다. TGA 잔고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미국 정부 통장이라고 바라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TGA 잔고에서 공무원들에게 월급도 줄고 각종 정부 지출도 사용이 됩니다. 문제점은 지금 여기에는 3,300억 달러 정도가 있는데 이 돈들이 대략 7월 달 중순쯤에는 바닥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7월 중순쯤부터는 지금 상태를 유지한다면 공무원들 월급도 못 주게 되고 정부 지출도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TGA 잔고의 돈들을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들을 채워 넣는 과정에서 유동성 감소가 나타나게 되고 이 관점에서 잠깐이나마 증시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 주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이 TGA 잔고가 채워진다는 게 왜 증시의 하락으로 연결되는지 이 원인에 대해서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TGA 잔고가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먼저 지금 미국의 의회 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9월 달까지 8,500억 달러를 채워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 자체는 3,300억밖에 없으니까 미국 정부는 이 돈들을 채워넣기 위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돈을 채워넣기 위해서 채권을 대량으로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을 빌리는 것, 이 채권을 발행하는 것, 이것 자체가 뭐라고 부르냐면 정부 부채가 증가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문제점이 생기는데 바로 이 정부가 돈을 빌릴 때 지금 이 부채 한도가 막혀가지고 돈을 못 찍어내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야 돼요. 돈을 빌려야 되는데 지금 부채 한도가 막혀가지고 돈을 못 찍어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채 한도 자체를 지금 뚫어야 돼요. 이 부채 한도를 더 늘려가지고 돈을 찍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 협상이 원래는 7월 초에 하려고 했었다가 이게 미뤄져가지고 지금은 7월 중순까지 약간은 미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이게 7월 중순까지는 협상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게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7월 달 중순쯤에는 부채 한도 협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순간부터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돈을 찍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타이밍 때 협상 이후에 채권을 찍어낼 때 돈을 빌리게 될 거죠. 그러면 이때
미국 정부가 돈을 대규모로 빌리게 되면 이 돈들을 누가 빌려줄 거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미국 정부에게 돈을 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주식시장에 있는 자금들을 다 빼가지고 미국 채권 있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게 돈을 빌려준다. 그러면 유동성 감소로 연결이 되고 이게 조정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주장이 타당하려면 이번에 미국 정부가 채권 발행을 하죠. 근데 이 채권 발행의 규모가 워낙에 대규모로 하는 바람에 이 과정에서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유동성 감소가 크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 유동성 감소의 규모가 매우 커서 주식시장에 조정까지도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미국 재무부가 앞으로 단기 채권을 발행을 할 거예요. 그게 언제다? 7월달 중순쯤에 발행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미국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했던 거 빼고 이 돈을 채권으로서 돈을 옮기는 거예요. 이 흐름들이 나타난다면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판단만 하시면 돼요. 돈을 빌린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돈을 빌리는 규모가 매우 커서 증시의 조정까지 만들 것이냐, 이걸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것 자체가 하락의 트리거가 되기에는 어려워요. 다시 한번 더, 유동성이 감소한다는 것 이것 자체는요 증시의 부정적인 방향은 맞지만 이것 자체가 하방 압력을 만들기는 어렵고 다른 외부적인 변수가 터진다라고 했을 때 유동성 감소 악재 때문에 원래는 2% 정도가 하락해야 될 게 5% 정도가 하락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유동성 악재의 재료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시의 하방 압력을 무조건 만들어내는 재료보다는 하락할 때 이 하락의 폭을 키울 수 있는 재료다라고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결국에 이렇게 돈을 빌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TGA 잔고에 돈이 쌓이게 돼요. 즉 미국 정부가 돈을 확보로 하게 되면 이 돈들은 나중에 다시 시장에 뿌리게 된다고요. 결국에 유동성 공급으로 연결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TGA 잔고라고 하는 이 변수는요. 일시적으로 조정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결국에 다시는 돈을 뿌리기 때문에 하락장을 만드는 재료는 아니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잠깐 하락을 하고 다시 반등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바로 TGA 잔고 재료다라고 파악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TGA 잔고 자체가 하락의 트리거는 아니고 7월 달에 안 그래도 증시가 불안한데 혹시나 악재가 터진 상태에서 유동성 긴축까지도 이어지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증시 하락폭을 약간 더 키울 수 있는 정도가 TGA 잔고다라고 체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정의 근거로는 최근에 롱감마 비중들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옵션 시장과 관련이 된 내용인데 요거 내용이 좀 어렵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마켓 메이커라고 있습니다. 이 마켓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매우 큰 규모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주요한 특징들이 있다면요. 주가가 오르거나 내려도 내 자산의 가치가 변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거래 수수료만 먹는 전략을 취하는 게 바로 이 마켓 메이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마켓 메이커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옵션 시장이에요. 이 옵션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 이 롱감마 포지션이 양수라고 하는 지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켓 메이커 입장에서는 주식 가격이 1%가 상승을 할 때 내 주식 가치도 1%가 상승을 하게 돼요. 즉 자산의 가치가 플러스가 되는데 마켓 메이커의 특징은 뭐라고 했죠? 주식이 오르거나 내려도 자산의 가치가 안 변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었을 때 내 자산의 가치가 플러스가 된다면 이게 변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주가가 오를 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을 팔아버려야 된다는 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내 자산의 가치가 변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즉 비유하자면 지금 롱감마가 양수이기 때문에 주식 가격들이 올라가게 되었을 때 이 마켓 메이커들은 기초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들을 팔아버리게 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들이 높다고요. 이걸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차트를 바라봤을 때 롱감마 포지션들이 6100과 6150쯤 그리고 6200쯤에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포지션들을 바라봤을 때 이런 겁니다. 6100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게 되었을 때는 마켓 메이커 입장에서는 자산 가격에 대한 이 변동폭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식들을 매도하게 될 가능성들이 비교적 높다는 거예요. 즉 마켓 메이커의 행동 전략들을 바라본다면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6,1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순간부터는 자산 가격들의 변동성들을 줄이기 위해서 주식들을 팔아버리는 행동 전략들을 하게 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다고요. 이게 옵션 시장에서의 흐름들로 체크가 되고 있고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다면 주식 시장이 상승할 확률들은 비교적 제한이 되는데
하방 압력들은 조금 더 열려 있는 그런 시장들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옵션 시장과 그리고 TJ 잔고나 이런 유동성들을 바라보는 입장들에서는 야, 7월 달에는 조금 시장들을 조금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감소라고 하는 주장 하에서 7월 달에 조정이 온다라고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부채 한도 협상 이슈는 7월달 중순 이후부터 나타나고, 그리고 옵션 투자자들도 지금 롱감마 포지션이기 때문에 주식이 상승을 하게 되면 주식을 매도를 하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에서는 지금 주식 투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근데 이런 적합하지 않은 구간들이 6,100에서 6,200포인트부터는 개인적으로는 주식의 상방 압력들은 약간의 제한되지 않나, 이런 주장들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펀더멘탈 상으로도 지금 매크로 지표가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관세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7월 달에 이제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갈 것이냐, 이 주장이 7월 달에 발표가 됐는데, 물가가 7월 달에 높게 나오면 S&P 기준으로 6,200포인트 돌파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고용 지수도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양호해요. 근데 혹여나 7월 달에 고용 둔화가 보이면 6,200포인트 돌파가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관세 연장 이슈도 있는데, 이거 관세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근데 관세가 만약에 협상이 안 된다라고 친다면 6,200포인트 돌파가 어려워집니다. 물론 관세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6,200포인트 부근에서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6,200포인트 부근에서 움직이면서 물가 지수가 좋게 나오면 6,400까지 가는 거고, 고용도 좋아지면 6,400포인트까지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물가와 고용에서 조금 안 좋은 데이터가 하나라도 나온다면 6,200포인트를 돌파하기에는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애초에 7월달 지표가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매수를 누리기에는 부담이 되는 상태인데, 유동성 지표까지도 지금 불안한 흐름들이 많다 보니까 7월달 데이터가 발표가 되기 전에 6,200포인트에 도달한다. 그러면 약간은 차익 실현을 하는 기회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정을 하자면, 지금 주식 시장에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유동성이 축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롱강마 포지션으로 인해 가지고 마켓 메이커들이 6,100포인트 이상부터는 주식을 매도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새롭게 매수하는 사람들도 7월 달에 불확실성이 워낙에 증가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과연 매수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약간은 애매한 것들이 많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주식을 매수하기보다는 7월 달 지표를 보고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식의 주장에서 7월 달 조정론자들은 지금은 매수를 하지 말고 7월 달에 조정이 오게 되면 그때 매수를 하자라는 주장들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다른 주장도 있는데, 7월 달에 조정 자체가 올 수도 있지만 하락장이 아니라는 사실도 명백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TGA 잔고가 일시적으로 유동성 긴축을 만들어내지만 그 이후부터는 유동성 방출이 돼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호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옵션 포지션도 매일마다 바뀌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 해석이 맞더라도 다음 달은 어떻게 될지 모를 거라는 거죠. 그리고 7월 달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좋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좋게 나오면 증시 상승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이 데이터 발표 자체가 이제는 8월 달부터는 불확실성 해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모든 매크로 환경들을 알고 있다면 조정이 오더라도 이거는 금방 조정을 주고 회복할 거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저점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홀딩하고 가지고 가는 게 타당하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결국에 지금 주장들을 정리를 하자면 7월 달에 조정이 근거들이 많이 있으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7월 달이 가장 좋은 기회다라는 관점들이 있고,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7월 달에 조정 근거들은 꽤 있으나 하락장이 아니라는 사실도 명백해요. 그러니까 조정이 주더라도 하락장이 아니기 때문에, 하락장이 아니라면 5%에서 10% 정도의 조정을 먹기 위해서 주식을 매도하고 다시 매수를 한다. 이런 트레이딩 전략을 하는 게 기대 수익률 관점에서는 악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에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저점을 맞춰가지고 매수를 해야 되는데, 하락장이 아니라면 굳이 그냥 조정장일 때 트레이딩을 하기보다는 그냥 장기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생각 모두 다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S&P 목표가 자체를 6,200포인트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7월 달까지 6,200포인트에 도달을 한다라고 친다면 일시적으로는 트레이딩 목적에서 매도를 하고 나서 데이터가 잘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주식을 매수하는 전략들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뭐 제가 타이밍을 놓친다라고 한다면 그래봤자 1에서 2% 정도의 기대 수익률들을 놓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는 5,800에서 6,200포인트를 박스권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6,200에 다가올수록 일시적으로 주식을 매도를 하고 7월달 지표를 바라봤는데 고용 데이터가 좋고 물가 데이터가 좋다?
그러면 다시 주식을 매수할 것 같아요. 그게 6,200포인트 넘어가게 되더라도 고용과 물가 데이터가 양호하게 나온다면 주식을 매수하는 전략들이 타당할 것 같은데 지금 데이터가 어떤지는 몰라요. 어떤지 모르는 입장에서 이미 6,200포인트까지 도달했다면 이 지표 자체가 6월달 고용 좋을 거고 물가 좋을 거라는 것들을 선반영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혹시나 나쁘게 나오면 주식의 하락폭이 커질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이런 관점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하고 있는 관점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혹시나 뭐 주식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게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지금은 공격적으로 포지션을 했었던 성장주들을 꽤 들고 갔었다면 오늘부터 해서 은행권의 규제 완화 이슈들이 꽤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형 은행주 위주로 해가지고 주식을 일부 담았습니다. 대형 은행주 위주로 해가지고 규제 완화를 베팅을 해서 좀 담았는데 이번에 규제 완화가 어떻게 뜨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대형 은행주들의 펀더멘탈이 약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규제 완화와 관련된 코멘트들 한번 보고 나서 또 포트폴리오들을 어떻게 결정을 할지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는 원전 쪽에서가 포지션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분산 베팅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개별 산업들 위주로 해서 영상들을 올릴 예정이고 최근까지 책을 집필하는 게 있었어가지고 영상들을 꽤 많이 올리지 못했는데 책 집필 작업들도 꽤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공부 영상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영상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